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정향란입니다. 제법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이지만 온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저의 제12회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더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가정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효사상에 지켜주고 받쳐주고, 그래서 가정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온 나라가 평화가 올 것입니다. 먼저 수년 동안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을 후원해 주신 사단법인 무궁화복지월드의 강병돈 이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당법인 무궁화복지월드의 후원으로 이번 제12회 효사랑 글짓기 공모를 원만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궁화복지월드가 효세계화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효세계화 운동본부 김삼열 회장께서는 늘 이기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핵가족 등으로 우리 사회는 효의 풍토가 무너지면서 인간성과 도덕성이 실종됐다고 안타까워하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 개최 등 효교육운동을 통해 인간미가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인간성 교육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미션을 실천하여 사회 곳곳에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무궁화복지월드의 사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여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사상인 효는 21세기 윤리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최선의 교육 방법이며 효 사상 학대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사회 통합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무궁화복지월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래요? 무궁화복지월드는 2015년에 설립되어 아동의 권익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각종 패널 전시회, 세미나, 포럼, 캠페인 등 의식개혁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원봉사활동, 문화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 사업,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개발 지원 사업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기증 사업은 상감 벽지 학교, 복지 시설 등의 누적 33만여 원을 지원하며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86개 봉사단을 통해 지역별 특화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출입구 외국인청 사회통합위원회 서정복 회장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한국은 단일 민족이지만 해마다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통계에 의하면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국내 인구의 4.9%에 달했는데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죠. 예, 특히 다문화 가구원이 작년에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요. 국내인이 2%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는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구성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고요. 이런 현실에서 서울 출입구 외국인청 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우리 사회통합협의회는 한 10년 전에 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88 올림픽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세계로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됐어요.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또 2세가 또 이렇게 태어나고 그래서 급격하게 그 이후로
이제 다문화가 형성됐는데 그러면서 사회에 많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또 장점과 단점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 출입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민간인들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법무부 소속하고 같이 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그런 협의회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통합협의회는 이제 이게 발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잘 알다시피 아까 질문하다시피 우리가 현재 다문화 가족이 한 250만 명. 네.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은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한 1,000만 명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이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이 사회통합협의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문화 가정에 신경을 써서 좀 그들도 우리 이 한국 대한민국의 하나의 공동체 가족으로 잘 정착해서 또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통합위원회가 그동안에 한 일은 그 다문화 가정이 그 약자들의 그 건강검진을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많은 돈을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글짓기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의 문화체험, 그다음에 또 체육 관련 일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 안전망 교육, 그다음에 장학금 전달 해서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에 그 사회 통합 협의회가 좀 부족하지만은 많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출입구 외국인청 사회통합위원회에서요. 이번 제12회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장학금을 주셨다고 말을 하던데요. 어떤 계기가 되었나요? 예, 저희 처음에 그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2019년 그 통계에 보면은 청소년 다문화 가정이 1,370만 명 이렇게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어떤 간에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좋은 전통적인 이 효사랑 이런 문화를 잘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통합협의회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행사가 잘 마쳤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예, 효사랑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공모전에는요 981명의 웅모자가 참여해 근 1000여 편의 웅모작이 올라왔습니다. 정호승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의 심사위원들이 3번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38명의 수상자를 선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수상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대상을 수여한 수상자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건 제가 글을 잘 써서라기보다는 제 효에 대한 마음을 시에 잘 녹여냈고 그걸 좋게 봐주셔서인 것 같습니다.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글은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 제 스스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부모님께 애교 많은 딸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또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고 사소한 곳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효란 우리 주위 가까이서 실천할 수 있으며 어렵지 않다는 것을 주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특히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2회 효사랑 일반부 대상을 받은 우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특별히 글을 잘 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담당자 관계자 여러분께 제 진심이 전달된 것 같아서 더욱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라는 것은 누구나 행할 수가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거지만 그만큼 또 실천하기도 어려운 게 효라고 생각합니다. 효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제 옆에 계신 부모님에게 특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효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잘해드리는 것이 아닌, 그렇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아닌, 대화를 나누고 가까운 곳에 산책을 나가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생각에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저에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게 여기고요. 앞으로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가족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모전 심사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2회 한민족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감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정호승 시인을 심사위원장으로 모시고 7명의 심사위원들이 치열한 심사 끝에 다음과 같이 최종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반부 대상에는 우순아의 구름이 되어 따르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한많은 삶은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고달프지만 그 삶을 온전히 또 받들고 있는 나무 같은 둘째 딸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된 언니와 아픈 동생, 그리고 자신의 병마까지 짊어지고 가는 가녀린 어깨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구름이 되어 지켜주겠다는 그 마음이 그 어떤 구름보다 깨끗하고 또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중고등부 대상에는 박성빈의 아버지의 세탁소 외 일수가 선정되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삶이 공간이 되었던 한평 세탁소와 그 작은 공간에서 정작 자신의 삶의 주름은 펴지 못하고 황급히 봄을 따라간 아버지의 모습이 애잔하게 전해집니다. 아버지는 갔어도 아버지가 남기고 간 희망과 삶의 여운은 오랫동안 가족들 곁에 머물 것 같습니다. 초등부 대상에는 이 연주에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초등학생답지 않은 뛰어난 관찰력과 야무진 필치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일상뿐만 아니라 엄마의 진짜 향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내려간 편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덩달아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오르게 합니다. 이외에도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상을 다 줄 수 없었던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에 대한 생각들은 곧 자신이 삶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가에 명징한 거울입니다. 효 글짓기를 통해서 모두 그 거울을 한 번씩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수상을 했건 못했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시간과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혀 운동이 소리 없이 꼽히고 무성하게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지금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은 계속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작품을 영상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세탁소 박성빈. 봄이 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가 봄을 따라가셨다. 없는 사람들한테는 봄이 좋지. 겨울 지나면 좀 살만할 기인데 겨울같이 차가운 희망만 남겨놓고 방금 온 새봄을 따라가셨다. 아버지의 공간은 평생 한평 세탁소 다리미판 앞을 떠나지 못했다. 두 발을 굳건히 딛고 팔뚝에 힘줄이 붉어지도록 남의 집 잔치 옷을 다리었다. 분홍 저고리가 펴지고 새 신부의 얼굴이 펴지고 장마 거친 하늘이 펴져도 아버지는 끝내 삶의 주름을 펴지는 못했다. 가난한 아버지의 더 가난했던 어머니, 숯불을 눌러 담은 인두, 낡은 재봉틀 한 대로 동네 기생들 한복을 지어 입히며 키워낸 자식. 아들은 잘 자라 최신식 스팀 다리미가 장착된 동네 세탁소 주인이 되었지만 끝내 당신 삶의 주름을 펴지는 못했다. 사랑하는 엄마께 붉은 불꽃들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타닥 타닥. 작은 불꽃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모습은 저를 여러 생각에 빠지게 하네요. 그 무엇보다도 엄마께서 캠프파이어의 불에 손을 쬐며 웃고 계신 모습이 저를 웃게 하고 있답니다. 지난주만 해도 엄마께서는 텅 빈 교실에서 한숨 쉬고 계셨어요. 좁은 거실이 한숨으로 가득 찼어요. 배가 고프더라도 피곤이 밀려오더라도 또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시험지를 만들고 계셨죠. 수업이 끝난 지 겨우 1분이 지났는데 멀리서 비추어오는 엄마의 얼굴은 확연히 달라지셨습니다. 분명 아이들이 떠들 때는 웃음이 끊이질 않으셨는데 수업이 끝나시니 웃음은 날개 달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네요. 수업 시간과 수업이 끝난 모습이 다른 우리 엄마는
활기 넘치는 선생님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즐거워한다면 아픈 목으로 노래도 부르시고 저린 다리로 춤도 추시는 열정을 보여주시니 그 모습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큰 목소리로 웃음을 보이시며 수업을 하시죠. 그리고 저 또한 큰 성량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엄마, 아니 국어 선생님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렸나 봅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면 저에게 활발한 모습의 엄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집에 거실을 교실 삼아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엄마의 미소는 국어 선생님으로 있을 때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섭섭한 마음을 안고 저는 문이 굳게 닫힌 제 방에서 엄마의 수업을 엿들을 뿐이었죠. 재밌는 이야기들, 아이들이 웃는 소리, 글로 이루어진 행복한 음악들을 엄마는 수업 시간에만 연주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많이 서운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어린 친구들에게 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니 저도 모르게 제 공부는 안 하고 집중도 못하게 되었어요. 바쁜 수업 일정 때문에 저랑 밥도 같이 못 드시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으셨으니 솔직히 많이 외로운 마음까지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더욱 툴툴거렸던 지난 모습들이 떠오르네요. 주말에 외식하러 나가자고 하실 때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굳게 방문을 닫고 있었던 기억, 영화 보러 가자고 하실 때 안 가겠다고 다그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어요. 그때 외식하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갈 걸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더 무뚝뚝해져 버려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힘든 상황까지. 소독하랴, 재난 문자 확인하랴, 확진자 동선 확인하랴, 더 바빠지셨네요. 전 제가 무뚝뚝해진 것도 모르고 엄마가 바빠지신 것도 모르고 자꾸만 대들었었네요. 전 엄마께서 저를 잘 안 챙겨주시는데 이 정도로 엄마께 대하면 착한 정도에 속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효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부름도 하고 시키는 것도 그래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요. 전 마음으로 엄마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냥 엄마께서 심부름을 시키시니까 했던 거였고 진짜 심부름을 시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많이 바쁘셨다는 의미인데. 전 엄마의 진짜 향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웃음소리 가득한 향기를 떠올려 보았어요. 엄마께서는 향수보다는 꽃이나 과일처럼 자연스럽고 은은한 향기를 좋아하셨죠. 왠지 수업 시간의 웃음소리는 향수 같은 기분이랄까요. 엄마께서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향수 냄새도 때론 좋다고 하셨어도
진짜 즐거움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에 있었고요. 진짜 호감 가는 향기는 자연스러운 꽃향기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무후무한 이 시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있네요. 그래서 엄마의 향기로운 과일 뒤떨분 맛이 더욱 아른아른 거렸나 봐요. 엄마는 저에게 여행을 많이 시키고 싶다고, 열심히 일해서 캠핑카를 사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엄마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의 작고 사소한 몸짓과 행동 하나하나에 웃음을 보이셨는데, 그 웃음을 한동안 못 봐서 제가 괜한 착각을 했네요. 엄마는 저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늘 웃어주고 계셨는데, 제 마음대로 생각할 부분들이 죄송해요. 코로나를 비롯한 일들이 겹쳐 엄마의 뒷모습이 더 힘드신 것이었는데, 전 그것을 알아주지 못했네요. 그래도 요즘은 제 모습이 조금씩 바뀐 것 같죠? 지난번 엄마께서는 애교 많은 딸아들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불효하는 딸이 아니라 효도하는 딸이 되고 싶어서요. 엄마를 이해하는 딸 말이에요. 지난번 엄마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배경 화면에 제 사진이 있었는데 엄마가 핸드폰에 직접 그린 하트와 사랑의 연주야 라는 문구가 옆에 그려져 있었거든요.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그날 밤 엄마가 누워서 제 앨범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소 짓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앨범은 저의 애교 가득한 사진들로 가득한데,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마는 저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부지처럼 이제야 말이에요. 그동안의 일들이 너무 죄송하게 느껴졌어요. 늦둥이인 제가 애교도 더 많이 부렸어야 하고 엄마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줬어야 하는데 후회가 몰려오네요. 제가 중학생, 고등생이 되면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그냥 장난처럼 들려왔는데 조금 진지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곧 이 시기가 지나갈 거라 믿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하나가 있어요. 과일을 인물과 사건들에 빗대어서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에요. 엄마도 읽어보고 싶다고 하셨죠. 이 책을 건네주기 전에 전 자두 이야기를 뒤에 써서 엄마께 전해줘야겠어요. 제가 자두를 참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시큼한 껍질을 싫어해서 처음에는 자두를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직접 껍질을 까주시니 세상 달콤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에는 자두의 껍질마저 즐기게 되었죠. 전 엄마께 조금 특별한 것을 말해드리고 싶어요. 고난 후에는 반드시 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후에는 힘듦마저 즐기게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제 가슴 속 엄마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자두가 담았어요. 엄마는 자두예요. 전 옆에서 하루하루가 달달해지길 기다릴게요. 엄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기다리면서 새콤한 껍질을 까드릴게요. 난 언제나 엄마의 행복을 원하니까요. 늘 엄마 곁에 있고 싶은 연주 올립. 구름이 되어 따르리. 오순화. 몇 날이고 시간이 흘러가는지 불현듯 느끼면서도 차마 글을 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효에 관해 써야 하는데 과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공모전에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망설이고 망설이던 끝에 마지막 날이 되어선 지금이서야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입니다. 왜 날짜를 언급하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에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생일인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기쁘고 가슴 설레이는 두근거림이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라면 지금도 병든 자식을 때문에 잠 못 이루시고 안색이 어두우신 어머니께 이렇게 슬픔과 괴로움을 안겨드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자책과 후회가 가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42살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머니 곁을 단 한 차례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결혼을 한 적이 없는 미혼 여성이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의 곁에서 평생 외롭지 않게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사는 잘 떠오르지 않지만 그저 어느 가수가 부르든 우리 엄마라는 노래자락을 듣고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곤 한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그럴 테죠.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는 떠올려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안을 얻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제가 과연 어머니 곁에서 평생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한 것이 과연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는지
돌이켜보면 그렇지만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술만 마셨다 하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피해 두려움에 떨며 숨어서 계시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어느 날은 너무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기도 하셨고, 어느 날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폭력을 휘둘러 경찰이 와서 말리던 기억이 납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족은 뒷전이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때문에 저희 가족은 온갖 서름과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자라면서 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였고, 1살 어린 연년생 여동생을 돌보고 있으라고 하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생을 위하여 밥을 차렸습니다. 3살 위의 언니는 가정폭력에 대한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앓아 가족들과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모든 기대는 제게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초중고를 다니면서 상위권 성적을 놓치지 않았고, 어려운 형편으로 학원조차 다닐 수 없었지만 학급에서 임원직을 하며 어머니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점점 가혹해지고 잔인성을 띠는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같지도 않은 사람을 피해 우리 가족은 인천으로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으로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가림이 심하고 내성적이셨던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을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드셨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상을 반복하셨습니다. 저 또한 시골에서 살다가 대도시로 이사와서 천년이라는 놀림을 수도 없이 받고 왕따도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었지만 어머니께는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위한 도리라고 여겼고,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하거나 남 앞에서 내세울 게 없으셨던 어머니께 공부 잘하는 모범생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급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각종 상장을 휩쓸고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언니는 점점 병에 들어갔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였지만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가족들이 보고 싶어 폐쇄병동을 탈출하여 환자복을 입은 채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마음의 괴로움을 해소할 수가 없어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언니가 강물에 흩뿌려진 날에도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께 유일한 의지가 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식을 보낸 날에도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고, 저는 하루에 몇 시간 자지도 않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제 성적으로 그 이름난 대학들은 아니었어도 제가 원하는 대학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를 가슴에 묻은 지 얼마 안 돼요. 여동생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도 같은 질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의 삶은 빛이 비치기는커녕 언제까지 어둠 속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어야 하나 절망스러웠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입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를 위해 제 꿈을 접고 간호대를 진학하였습니다. 간호대를 진학한 이유는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저마다 질병을 가진 이후로 제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간호대를 다니면서도 늘 공부를 게을리지 않았고 아픈 여동생을 돌보고 마음이 불안정하신 어머니께 딸이면서도 남편이자 친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하셨던 어머니를 위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 취업을 한 이후에도 월급은 어머니께 고스란히 드렸고 어머니는 자식 돈은 서서 받는 거라면서 너무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미안해 하시는 것보다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이 몹시 죄송했었습니다. 동생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동생을 돌볼 수밖에 없었고 저는 20대 중반에 가족계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강해지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힘겨운 삶을 버텨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퇴근하는 길에는 치아가 다 상하여 너무나 비싼 비용인 치과 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홍시를 사다 드리곤 했습니다. 남자란 내 인생에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마음의 문은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의 인생을 살겠다고 한다면 홀로 남으실 어머니와 아픈 여동생은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대 시절 누려야 하는 청춘의 빛깔들을 애써 주며 살았습니다. 30대에는 앞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외갓집에서 형제들 중에 중간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신 어머니에 비하면 저는 세 발에 핀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친구 한 명 못 만들고 속상해서도 털어놓을 데 없으신 어머니에게는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입 하나 덜겠다고 외할머니는 어린 딸을 데리고 이 집 저 집 식모살이를 보냈고 어머니의 손은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위의 언니들은 시집을 갔고 모든 생활은 어머니의 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애쓰던 어머니께서 장남인 오빠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결국 가출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내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제 가슴에는 부모는 단 한 사람, 어머니뿐입니다. 평생을 눈물 지으며 사신 어머니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효는 어머니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퇴근할 무렵이면 언제나 정류장에 나와서 기다리시던 어머니, 동생이 아파서 입퇴원을 반복할 때마다 뒷모습이 한없이 처연하시던 어머니, 떠난 자식을 제대로 구려할 수 없었던 우리의 가여운 어머니는 어느덧 아무런 행복도 누릴 겨를도 없이 이른을 앞두고 계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도 호강도 못 시켜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효는 바로 어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어머니의 속을 썩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도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게 또한 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룬다고 해서 절대 내일 할 수 없다는 것을 부럭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살아 계실 때, 내 옆에 계실 때 어머니의 눈높이에서 맞춰드리고 얘기 들어드리고 같이 길동무가 되어주는 것이 효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애에서 저는 어머니께 부족함이 많은 딸이고 이번 생애에서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어머니의 인생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음 생애에는 가족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어머니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실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보살피기 위해 다음 생애에서는 구름이 되어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머니의 재치를 맡을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욕심일까요? 다음 생에서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생을 생각하기 이전에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고 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고 편찮으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시라 최근 들어 연로해지심에 여러 차례 수술도 하셔서 집안일도 거의 제가 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여동생의 간병을 동시에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제 옆에 계셔주심에 행복합니다. 단지 제 옆에서 존재하고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이 우는 날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웃는 날이 많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은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없지만 더 이상은 눈물 짓는 날이 많지 않게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제 옆을 지켜주시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잠이 드시기 전 오늘 12시가 넘었으니 생일 축하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날 낳았냐고 낳지 말지 하고 진담 반 농담 반 말씀드렸더니 생명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며 저를 꼭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된 적도 없었고 제가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 허망한 꿈들은 손에 잡히지 않고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장 유암종으로 인해 산정등대 환자로 등록이 되어 5년간 병가 관찰 중입니다. 이제 3년째로 접어드는데 아직까지는 재발하거나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아픈 것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고 제가 해야 하는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고백과도 같은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위해 늘 구름처럼 어머니 곁을 지켜드리고 보살펴드릴 것입니다. 구름이 되어 어머니를 따르며 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이고 소망이고 꿈입니다. 구름이 되어 언제나 어머니 곁을 따를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편안히 주무세요.